신예종 학부를 졸업할 때 했던 작업이 제가 이렇게 드로잉을 했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영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8mm 필름 카메라를 찍으면서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선택, 결정 이런 게 되게 또 그림이랑 다르고, 이런 결정이 모여서 어떤 긴 시간이 된다라는 게 저한테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국에 유학을 가서 작업을 하면서, 그때 유럽의 상황이 되게 안 좋아서 그때 영국에서 학생 폭동도 있었고 시위도 있었고 되게 그 학교도 거의 문을 열지 않는 때였었어요. 그래서 저도 거리로 나가서 되게 조그만한 카메라를 가지고 그 길에서 일어난 일들을 찍었었어요. 뭐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근데 돌이켜 보니까 제가 제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 이제 현실이라고 하는 것들을 카메라로 담아내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시작이 저한테 좀 영상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는 시초였던 것 같고, 저는 어쨌든 뭐 제가 파운드 푸티지를 쓰거나 합성 이미지를 쓰는 작가가 아니라 이렇게 직접 나가서 뭔가를 찍어서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찍을 것인가를 가장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근데 찍는다는 것을 영어로 슛이라고 얘기하듯이 이게 총알을 쏜다라는 말처럼 되게 조심스럽고 어떤 사려 깊은 선택이 필요한 행위인 것 같아요. 작업을 시작한 지 이제 거의 10년 된 것 같은데, 당시에는 잘 몰랐던 것 같은데 돌이켜 보니 내가 이런 거에 매력을 느꼈었구나 하는 지점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첫 개인전 작업에 법의학을 독학하시는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이상하게 그런 인베스티게이션 하는, 그렇게 조사하고 추궁하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미술이랑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많이 매력을 느꼈고, 그래서 제 작업의 시작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저도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가지게 됐을 때, 거기에 약간 이렇게 집착하듯이 이 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때, 답을 찾을 때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예술이 어떤 사회적 불화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예술이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렇다면 미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 영능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심리적인 차원이나 어떤 이면의 상태 같은 것들에 제가 관심을 많이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개인전의 제목이 히스테릭스였던 것처럼 어떤 감정이나 뭐 심리적인 갈등이나 뭐 심리적 풍경이나 뭐 이런 단어들을 많이 썼었고, 근데 이상하게도 제가 그런 상황들을 묘사하거나 기록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작업이 다큐멘터리적인 작업이다라고 불릴 수 있는 요소들이 있지만, 되게 그렇게 찍히고 번진 언어들 속에서 제가 본질적으로 그 이면에 있는 얘기들을 어떻게 감각적으로 풀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작업에서 점차 스크립트의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말은 내용이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미술관에서 이제 영상의 길이가 많아지고 이제 어떤 맥락 안에서 이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 저한테 지금 주어진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이 맥락이라든지 제가 다루고자 하는 상황의 복잡성을 드러낼 수 있는 분량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스크립트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음성이라고 하는 질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음성의 톤이랄지 속도랄지 이런 걸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제 초기 작업에 이것은 풍선이 아니라 질문이다 라는 영상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주인공이 나와서 무전기를 통해서 어떤 언어적 발화를 하고, 또 뭐 의자 위를 걸으며 같은 경우는
중국어가 모국어인 사람이 나와서 걸으면서 굉장히 가쁜 호흡으로 무언가를 얘기하고, 그리고 사운드 가든 같은 경우는 상담사들이 나와서 굉장히 온화하고 그 상담에서 사용하는 그 말투를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나레이션을 사용해 왔어요. 그 음성 언어와 이미지가 같이 포개어졌을 때 언어가 이미지를 설명하지 않는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굉장히 실패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미군과 크로마키라는 작업은 9년 전에 했던 작업인데, 이 작업을 짧게 설명을 하자면 그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라는 그 영화를 보면 이제 찰리 채플린이 이렇게 손동작 나사를 돌리는 이 손동작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하죠. 그런 단순 작업, 그런 단순 노동 자체가 소외가 되고 있다. 그것이 어떤 결과물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시점이었다. 뭐 그런 거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런 단순 노동을 하는 손에 다른 도구를 쥐어줬을 때, 뭐 칼이라든지 혹은 빈손이라든지 크로마키의 배경을 바꿨을 때 그런 단순 노동이 다양한 이미지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면서 또 음악과 같이 변주되는 모습을 보여줘보자. 이 작업이 재난과 치유란 전시 안에서 보여짐으로 인해서 동시대? 팬데믹 시대의 노동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제가 다시 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업에 쓰이진 않지만 제가 취재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라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인터뷰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죠. 거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얘기도 있고, 뭐 그들이 주장하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것들 다 유념해서 듣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그 내용들이 제 작업으로 다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추상화되는 과정도 있고 단순화되는 과정도 있지만,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취재해야만 제가 감각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굉장히 오래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고요. 근데 그런 걸 하면서 저도 되게 많이 성장한 부분이 있었는데, 작업에 호의적이고 이 작업에 본인이 등장한다라는 것에 거리낌이 없으신 분들이 간혹 제 작업에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초기에 작업을 할 때는 그것을 말씀드려도 괜찮다라고 해서 작업을 했는데, 작업이 다 끝나고 전시가 다 끝나고 결국 미술이 좀 무능하다는 점을 둘 다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굉장히 실패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아, 이렇게 작업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덜 휘둘릴 수 있었던 것 같고, 더 정확하고 더 매몰차게 내 작업을 원하는 것은, 내 작업이 당신을 찍으려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제 작업이 무엇을 목표하는가,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선명해졌다. 네, 그런 취재를 거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변화, 이런 거는 저 자신인 것 같아요. 내가 많이 변하는 것, 어떤 생각이 변하고 어떤 태도가 변하고, 그래서 다음 작업에서는 다르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계기를 가지는 것. 그래서 단순하게 제가 머물러 있지 않고 저 자신을 굴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또 취재를 좋아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찍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 어떻게 찍을까 생각하다 보니 좀 여러 사람이 필요해서 그렇게 찍게 됐던 것 같고,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이제 프로덕션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프로덕션의 규모가 작업의 내용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의 부피를 넘는 프로덕션 규모를 가진다. 사실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없지만, 뭐 혹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보다 훨씬 화려한 장비를 쓰고 있지 않은지, 그런 검열을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
프로덕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협업의 이야기랑도 연결이 되는데 저보다 십수년 전에? 한 15년 전 작업을 했던 작가분들은 아마 최근에 젊은 세대가 전시를 만드는 모습이 되게 익숙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일 잘하는 목수 한 명만 있으면 전시 만들 수 있는데 무슨 설치 기술자, 뭐 공간 디자이너 이름이 왜 이렇게 많냐,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젊은 세대의 의지인 것 같아요. 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세분화된 크레딧을 줘서 같이 일하는 것에 보람을 나누고자 하는 의지이기도 한 것 같고요. 또 더 넓게는 미술이 미술 자체만으로 남겨져 있기보다는 저는 다른 장르라든지 다른 문화랑 붙어서 어떤 의미 있는 작업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협업은 좀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협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가 기본적이지만 뭐 의사소통의 기술이라든지 뭐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뭐 상하 관계를 만들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의지, 뭐 연습 같은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목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은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같이 일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런 시스템의 문제뿐만 아니라 작업 자체도 그렇다면 작업의 내용이 협업을 담보로 하는지 또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자가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열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가. 그런 내용들이 좀 프로덕션에서 저는 되게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운드 가든 프로덕션이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아요. 이게 정말 한여름이었는데 강원도에서 이제 새벽 2시에 나무가 출발해요. 정말 그 차가 없는 시간에 나무를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국도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한여름에도 너무 춥더라고요. 강원도는. 그래서 진짜 밤 되면 겨울 옷을 입고 그 나무를 쫓아서 이제 촬영팀이랑 같이 가죠. 근데 정말 고요한 그 밤에 그 나무 뒤에 실려 있는 끄트머리 부분에 이렇게 전구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불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럭이 한 30대 정도가 줄을 지어서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 앞에 불빛만 보고. 그거를 따라서 이제 촬영을 하면서 가는데 되게 아름다웠어요. 되게 아름다운 별도 많이 봤고 그냥 그 나무를 쫓아서 그 여정을 따라서 간다는 게 우리 스태프들도 다 좋아했던 촬영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너무 슬프고 아름답고 그냥 이 밤에 조용히 이동하는 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더 좋은 걸 많이 찍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프로덕션이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뭐 제가 작업을 아주 오래 한 연륜이 있는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어쨌든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약간 사람이 별로라도 작업 좋으면 되지. 이런 생각들이, 그런 결과론적인 생각들이 지지를 받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시대가 온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는 게 작업에 다 반영이 되는 것도 맞고, 그리고 저도 작가 생활하는 동안에 짧은 10년이었지만, 그동안에 이제 사회가 변하는 걸 이제 보게 됐잖아요. 예를 들면 미투라든지, 뭐 채식이라든지 뭐 이상기후라든지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일상이랑 예술이 연결이 된다는 거, 그 삶이랑 그런 긴밀한 관계가 있어서 반영이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은 하면서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작가니까 다른 작가들 작업을 볼 때 더 그 사람의 삶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 더 눈여겨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정말 건강함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몇 년 전만 해도 내 작업이 이렇게 주목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특정한 방법. 내가 원하는 것들이 되게 구체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에 전시됐으면 좋겠다. 근데 요즘 좀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동력이나 목표가 있다기보다는 건강한 삶을 사는 일부로서 작업을 하게 되는 마음이 있고, 그런 내 삶의 일부로서 내 작업이 어떤 건강한 범위에 있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